우리 모두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합시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절대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처음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니죠. 주식시장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리스크라고 그럽니다. 잠재적인 위험성. 리스크와 수익률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떼어내려고 해도 분리하려고 해도 분리할 수 없어요. 떼어내려고 해도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투자는 원래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안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투자입니다. 이 높은 리스크, 위험성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똑같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리스크, 위험성은 없고 높은 수익률만 생각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식시장이 평온하고 악재도 별로 없고 특히 2년 전에 2021년에 S&P 500 지수가 연간 1년 동안에 70번 이상이나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도 나도 특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매일 연일 TV나 각종 매스컴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든지 계속 뉴스 나오니까 그런 소식이 나오니까 관심이 없던 사람도 2021년만 하더라도 1년 중에 70번 이상이나 소식이 들려오는데 주식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심리예요. 주식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도 매일 연중으로 1년에 21년도에 70번 이상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계속 최고치를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관심이 안 갑니까? 더군다나 그게 돈인데. 이럴 때는 너도 나도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것도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 주식. 매일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니까 우상향을 하니까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그 다음에 2022년이죠. 참 비교하기 좋아요. 그것도 바로 작년과 재작년이니까 지금 2023년. 그런데 2022년, 2021년 정말 비교하기가 좋아요. 앞으로 무슨 10년 전이나 20년 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1년 전, 2년 전 얘기예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그 다음에 2022년 작년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럴 때는 너도 나도 비싸게 매수했던 주식을 이 떨어지는 싼값에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작년과 같은 하락장, 이 낮은 수익률, 작년 같은 경우는 샀는데 또 떨어져. 샀는데 더 떨어져. 그러니 수익률이 어떻게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세계 1등 이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도 작년 1분기, 2분기에 애플 주식을 샀는데 샀을 때보다 더 떨어져요. 워런 버핏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이든 세계 각 이 연기금이든 투자의 대가들, 특히 빅테크줄 이 오너들 다들 큰 이 손실을 봤었습니다. 이렇게 작년 같은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높은 투자 수익률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에 악재도 별로 없어. 평온한 상태야. 그러면 수익률 아주 낮아요. 미래 전망이 점점 어둡고 각종 악재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공포에 아주 심할 때 그때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그것도 투자 중에서도 특히 주식 투자는 리스크, 위험성을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위험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손실 가능성은 줄어들고 수익 가능성은 점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우리 그동안 봤었죠? 오늘 사서 오늘 팔면 반은 손해볼 거고 반은 수익 날 거예요. 반반이에요. 확률이. 근데 이것이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 보십시오. 20년이 지나면 손실 날 확률은 0%예요. 그래서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그래서 장기 투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안전한 시장의 전체에 투자 효과가 있는, 그것도 ETF에
세계 1등 시장에 장기 투자, 장기 보유를 할수록 주식 투자 성공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해를 하지만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그걸 견뎌내지 못해요. 만약에 2021년도에 1년 동안 계속 상승했었는데 작년에도 하락장이 아니라 21년도처럼 주가가 계속 상승했더라면 현재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겁니다. 또 주식도 그만큼 수량도 모으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 비싸니까. 작년에 큰 폭의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주식들을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사 모았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수익률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면 어떤 마인드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냐면 내가 5년, 10년 동안 모았던 이 수많은 주식들이 내가 많이 사놨는데 그때 가서 하락하는 것보다 처음에 시작 시점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했을 때부터 작년과 같은 하락장을 작년처럼 겨우 10달 동안이 아니라 한 2년, 3년? 이왕이면 장기 투자자니까 계속 사 모아야 되니까 몇 년 동안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하락장이라는 것이 2년, 3년, 4년 지속됐던 적 없었어요. 평균 1년여예요. 거기다 강세장은 평균 3년여 나왔었습니다. 그동안의 주식 투자 수익률의 이 역사를 보면 투자 원금의 이 반이 날아갔다고 하면 반토막이죠. 이 반토막 주식 실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강세장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오늘 샀어. 한 달로 보니까 벌써 플러스 몇 프로야. 두 달로 보니까 더 올랐어. 계속 우상향하니까. 강세장일 때는 누구나 자신은 장기 투자를 할 자신이 있고 자신은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 정말 바로 직전에 작년처럼 하락장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왜 내가 투자 시작했는데 왜 이런 하락장이 오냐고 생각하고 겨우 지나고 보니까 10달밖에 안 된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너무 길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정말로 약세장이 내 앞에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던 열심히 사모았던 그 아까운 귀중한 주식들을 가만 놔두지 못하고 싼 값에 팔아버려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싼 값에 팔아버린 후에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할 거야. 그렇다면 몰라도 주식 투자 안 할 거니까. 그런데 또다시 그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 강세장이 오잖아요. 또다시 싼 가격에 팔았던 아까운 주식들을 또다시 사모으기 시작해요. 이것이 역사적인 쳇바퀴예요. 이 방법이 주식이 비쌀 때 샀다가 쌀 때 팔아버려. 손실의 연속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식 투자로 재산을 불릴 수 있겠습니까? 상승장이 오면 같이 따라 샀다가 하락장이 오면 무서워서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비싸게 샀다가 싸게 팔어. 그 아까운 돈 계속 날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알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작년 하락장에서 꾸준히 사 모았던 사람들이 실적이 높은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학습 효과 말씀드렸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글쎄요.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보면 주가가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후에 6년 후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 또 하락장이 우리 앞에 온다 그러면 우리는 슬기롭게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